결국에는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미적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7월 모의고사 30번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들도 다 풀어봤는데 확률과 통계 문제도 이렇게 어렵고 조금 짜증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설은 제가 따로 찍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추가적으로 보고 피드백 드리던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미적분 30번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항상 작은 그림 그려서 킬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죄송스럽게도 이 킬러 문제는 작은 그림 그리기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종의 팁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지 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7월 모평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미적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분명히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미적분 시험을 걔네들은 필수로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 만점자가 뭐 4, 5,000명 나와버렸다. 그럼 그 친구들 진짜 한두 문제 차이로 의대 당락이 완전히 결정되고 굉장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만큼은 변별력이 있게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 저격했던 킬러 문제 저격하느라 만들었던 그 문건에서도 미적분 문제에 대한 저격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수원수투는 좀 세게 저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gx는 sin 절대값 파이 fx, 합성함수 꼴이죠. sin 함수와 fx가 합성된 상태예요. 그리고 gx가 0이 되는 녀석의 양수근들을 갖다가 차례대로 쓰면 a1, a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더라. 이런 상황에서 가조건 a4와 a8은 극대가 되고요. f의 am과 f의 0이 같다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떠한 이 m의 값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m의 값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저는 am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쵸? am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한 거는, 얘가 결국에는 sin 뭐 절대값 파이 x라는 함수에다가 이 x 속에 fx가 합성으로 들어간 함수거든요. 그러면 sin 파이 x는 사실 그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sin 파이 x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sin 파이 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 여기가 4고요. 여기가 이 주기가 지금 현재 2죠. sin 파이 x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인 함수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fx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 뭐 알래야 알 수가 없겠죠. 그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작은 그림 그리기로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수험생의 마음의 입장에서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0의 양근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0이 되려면 적어도 fx가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정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뭐 1파이가 됐든 2파이가 됐든 뭐 마이너스 파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런 점들에서 0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얘도 뭐가 된다? 이것도 정수가 된다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am을 갖다가 f에다가 am을 넣었을 때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0도 같다 그랬으니까 f0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사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정보에 조금 집중해 볼게요. 요 정보. x가 a4와 a8에서 극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극대는 어떤 점이 극대점이죠?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 극대는 증가하다가 어떠한 최대값을 찍고 감소할 때가 바로 뭐죠? 극대죠. 이거 최를 갖다가 극으로 좀 바꿔줄게요. 극대는 언제가 극대죠? 증가를 먼저 해야 돼요. 반드시. 증가를 하다가 어디서 멈추고 그 다음 감소로 가야 될 때, 이렇게 이어질 때가 바로 극대입니다. 극대. 그쵸? 그럼 증가하다가 점을 찍고, 근데
중요한 거는 A4, A8을 G에다가 대입해주면 결국 G의 A4가 됐든 G의 A8이 됐든 얘네들 다 0이에요. 0, 근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어쨌든 얘가 무슨 점이냐면 극대니까 분명히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내려갔을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음수로 내려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G함수의 겉모델은 바로 누구냐면 사인 함수입니다. 사인 절대값 파이 x예요. 겉모델이. 바로 이 흰색 함수가 겉모델이에요, 지금. 그러면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요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한번 볼까요?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그쵸?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음수로 내려가 주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음수가 다시 돼야 되니까. 근데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다면 얘는 그 값이 아니라 그냥 해만 될 거예요. 0만 만족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내려가야지 극대가 되는데 얘가 진행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었지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음수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이 파란색 방향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 맞는데 0을 찍으면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다시 내려가는 느낌이 들겠죠.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내려간다. 이거 가능하겠죠. 이런 상상. 거짓말입니다. 이런 상상은 연습을 안 하면 불가능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요렇게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내려가는, 뭐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도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내려가는, 뭐 음수에서 올라와서 0을 찍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각각의 점들 중에서 꽤 많은 곳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점점 증가하다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볼게요. 1까지 가는 이 fx가 높이가 1인 녀석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높이가 1인 친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 1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처음 시작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니까 감소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 요런 데 있어야겠네요. 요런 데 있어야겠네요. 여기가 1이 있으면 되겠죠? 요 빨간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높이가 1이에요. 1. 그럼 어딘가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2에서 1까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 거꾸로 가는 거 맞죠? 거꾸로 가다가 1을 찍고 다시 증가를 하니까 얘는 숫자가 다시 2를 향해 가니까 감소를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음수에서 0 되고 음수가 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 맞겠죠. 이런 케이스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가 1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분명히 근이 4번째 근과 8번째 근에서 극대값이 나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극대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점이 활용됐죠. 극대값이 근데 2개나 있잖아요. 얘도 이 점 활용돼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2개의 점을 둘 다 활용시켜야지만 간신히 극대점을 2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점이 제가 봤을 땐 A4가 될 4번째 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A8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 A3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A2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A1이 있을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음수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fx는 결국에는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모든 정수들, 음의 정수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정수들이 나와서 이쪽으로도 근이 한없이 많은데 이 경우에서는 지금 양근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A1 다음에 뭐가 있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A1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Y축. A1 바로 다음에, A1 바로 이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도 지금 뭐냐면 정수라고 했거든요. 정수라고 했죠. 자,
그럼 뭐 일단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그럼 얘 값도 지금 뭐냐면 정수일 거고요. 얘 값도 뭐냐면 정수일 거고요. 얘 값도 정수일 거고 얘 값도 정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이 값도 정수일 거고 얘랑 똑같아지는 이 값도 정수일 거고 얘랑 똑같아지는 이 값도 정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 A5, 여기가 A6, 여기가 A7이 될 거예요. 그러면 A8도 바로 이 정수랑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보다 정수가 한 단계 더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A1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4의 상황을 자세하게 관찰해 볼게요. 여기도 분명히 뭔가 정수일 거예요. 어떤 정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정수에 도착했다가 다시 내려가요. 어떤 정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양의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는 2 아니면 4 뭐 이런 짝수들이 될 거예요. 2, 4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4를 주게 되면 이쪽 정수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쪽 정수들 이렇게 3, 2, 1, 뭐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 2, 1, 0. 근데 0일 때는 극대값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극대값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4로 두면 4, 3, 2, 1, 0이 되는데 0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도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하니까 이때는 무조건 극소값만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다? 극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면 얘가 극소가 되는 걸 이용해서 극소가 되는 점들을 찾는 뭔가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8에서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얘가 2를 주고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증가하면서 2를 찍어서 0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해버리니까 다시 내려가는 증가하다 0을 찍고 감소하는 증가하다 0을 찍고 감소하는 이 상황이 만족되고요. 그 다음 A8이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다면 y가 마이너스 2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까지 저게 지금 감소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2를 찍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의역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하다가 여기를 찍고 다시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 개형 증가하다가 0을 찍고 감소하는 증가하다가 0을 찍고 감소하는 그 상태가 되니까 A8도 마찬가지로 뭐다? 극대값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어떤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A8이고요. 여기가 A4가 되겠죠. 그러면 비율 관계를 통해서 여기 변곡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제가 T라고 하고 얘를 2T라고 하고 얘는 3T라고 둘게요. 비율 관계 특징을 이용하면 이 정도는 세울 수 있죠. 그래서 fx식을 세워보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t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세울 수 있죠. 여기에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여기다가 t를 대입했을 때 값은 2가 나와야 되니까 t를 대입해주면 ft 같은 경우는 t 곱하기 마이너스 2t의 제곱이니까 4t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니까 4t 세제곱이 4가 돼서 t가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아, 그래서 fx가 뭐구나. 그래서 f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2구나. 그런데 그럼 이 m의 값은 지금 뭐랑 같냐면 am이 지금 뭐냐면 얘가 am이죠. 그러니까 m은 8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하니까. m이 8이라는 사실도 알았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의 ak보다 f의 8이 작아야 하는데 f의 8은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8 곱하기 25 빼기 2니까 200에서 2 뺀 거니까 198이에요. 19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할게요. 얘가 지금 A8이에요. A8 얘가. A8일 때 F의 A8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였죠. 그쵸? 그럼 여기 어딘가에 그 다음 그 마이너스 1이 되는 근 여기가 A9가 될 겁니다. 그럼 F의 A9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F의 A의 10은 0이 될 거고 F의 A의 11은
1이 될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간다 하면 F에 A에 K가 뭐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냐면 198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이 간격 차이가 10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08이 되겠죠. 198에다가 10을 더한 208. 그래서 정답이 바로 208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합성함수도 이용해야 되고요. 합성함수도 이용해야 되고 지금 fx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함수로 쪼개서 풀어보는 것 이것과 이걸로 쪼개서 풀어보는 능력 이거가 이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셔서 이런 문제 어렵더라도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고 수능 모두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가였습니다. 저기요. 수업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